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앞서 예고해드렸었는데 중국에서 양회가 지난 주말부터 해서 시작됐잖아요. 예. 오늘 이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 자체가 어떤 이벤트는 아니고 양회 안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양회 하니까 뭐 양회라는 게 있나 보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헷갈립니다. 매년 하지만 할 네.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양회라는 것이 결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협상 회의가 되겠고 이것은 최고 자문기구 이번에 이제 절반이 바뀌었다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상무위원회 대표 선출하고요. 국가 기관에 축이 되는 정치 사회생활 국가기관 반응을 토론하고 건의하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자문단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줄여서 이제 우리가 정협이라고. 네, 정협이라고 예. 하죠. 그 테니스 선수가 아니라 그냥 막강 개그. 저는 이제 정협이라는 게 처음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그냥 이름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정협이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인대라고 또 줄여서 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예. 되겠고 바로 이것이 최고 정책 결정기구. 우리나라 보면 이제 국회 같은 이런 그렇죠. 거가 예. 되겠고요.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대한 입법기관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주석이라든가 부주석 선출하고요. 헌법도 여기서 이제 통과시키게 되겠고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모든 것들을 토론하고 앞서는 건의하는 거지만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전인대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이 양회를 통해서 중국 정치 경제에 대한 대원칙 그리고 소위 아젠다를 발표하는 것이 양회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회 중에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정협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정협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되면서 전체 18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가겠고요. 어저께죠? 어저께 리커찬 총리가 2시간 동안 이제 땀 흘려가면서 네. 업무 보고했다는 거. 바로 그것이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도 6.5%로 제시한 거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국가 주석의 소위 시진핑의 어떤 임기를 제한하는 것을 여태까지 연임 2번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외하는 것을 그 규정을 제외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평생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길을 열어준 것이 소위 주요 일정이 바로 이번 양회 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주요 일정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12월 13일 날 바로 이 부분 임기 제한을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헌법 수정안을 심의하는 게 되겠고요. 16일 날은 국가감찰위원회를 신설안을 또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일 날 18일 날 국가 지도자 인사안을 심의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20일 날 폐막을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진핑 황제 대위식이다라는 네네. 표현까지 현재 네네.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경제 분야에서 보자면 네. 중국의 GDP 성장률 목표치를 한 6.5% 정도라고 예상대로 나오긴 했어요. 네, 2년째죠? 2년째 이제 중속 성장에 예. 시달려야 되겠는데 6.5%입니다. 작년에 똑같이 6.5%를 제시했는데요. 작년에 실질 경제 성장이 6.9가 나와서 일단 초과 달성했고요.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2.6%.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확인해 드리는 건데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다 어저께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거 되겠고요. 또 도시 신규 취업자 수를 1,100만 명을 늘리면서 도시 실업률을 5.5% 이내로 통제하겠다라는 얘기를 어저께도 보고를 한 것이 어저께 큰 틀에서의 어떤 리커창 총리 어저께 업무 보고서에서 나온 핵심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중국이 경제의 어떤 질적 성장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다 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 얘기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가 있나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사실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딱 시장에 반영돼야 되는데 어저께는 소위 그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장 어저께 오전장은 괜찮다 훅 미끄러지면서 좀 네. 아쉬운 마감을 끝났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라도 반영될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웬만한 큰 기업들이 아직도 공산당이 갖고 있는 국유 기업들인데요. 이 국유 기업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계속하는데 구체적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철강은요 3천만 톤을 감산한다 얘기했고요. 석탄은 1억 5천만 톤을 감산한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간다는 얘기예요. 화석 화력발전소 자금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30만 킬로와트의 화력발전소를 도태시키거나 완전히 폐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때문에 피해 많이 보는 것이 공기잖아요, 공기.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인데요. 중국 더 엄청 더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이번에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에 항상 또 한편을 보면 환경 개선이다. 예. 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회 통해서 예산 책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국방비가 또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도 관심사인데요. 네. 뭐 어떤 결과입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년째 제가 똑같이 이런 기회가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국방 굴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가 전 세계 글로벌 탑에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있으면 중국은 중화 사상이거든요. 네. 21세기 중화 사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이제 강화해야 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 국방비 예산 대비 뭐 5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 세계 탑2인데요. 국방 예산을 작년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매번 두 자릿수, 작년에는 한 자릿수 얘기하는데 공개를 안 했는데 예. 올해도 공개 안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수가 났습니다. 이게 8.1% 증액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 예상 해봤자 7%니까 이거 예. 생각보다 더 올린 건데 이거가 핵심입니다. 항공모함 도입 같은 건 각종 최신 전자장비 이런 것들 이거 하겠고요.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소위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잘 못하겠는데 슈퍼소닉 전투기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초음속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게 보면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도 먼저 하겠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북경에서 뉴욕까지 뭐 2시간에 간다.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기 직전에 와 있는데 이게 양쪽 모두 202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엄청난 앞으로 이쪽에 대한 투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를 다루는 저희 방송에서 매년 양회 짚어드리면서 이쪽 분야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네. 이번만큼은 네. 가장 큰 헤드라인은 그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황제 대관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거는 이제 황제 대관식이라는 건 이제 해외 언론에서 네.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정말 황제 대관식이 이게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외부에서는 황제까지는 아니고 네. 최소한 왕이다 왕. 킹까지는 된다 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 부분이 뭐 그 전인대에서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 거수기잖아요. 공산당 독재 국가 때문에 예. 무조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것 때문에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호재냐 악재냐 보면 최근에 이거 주시장에서 최근에 어떤 경제를 갖고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호재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 어제도 제가 다른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 역사적으로요. 정세적으로 1인 장기 집권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경우가 극히 적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뭐 최근 100년, 200년에 그게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악재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 뭐 각자 판단이 다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네. 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에 좀 제한적이라고 해도 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제 의견보다 제 자신은 그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의견을 제가 지금 취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라고 우리나라의 와이즈 리포트, 와이즈 FN에서 하는 거가 있는데요. 양회 개최하고 개혁 정책 가세되면서 정책 관련주가 수혜가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결국 자본시장이라든가 혼합 소유제 개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중국 얘기입니다. 전자 그리고 방사 이런 거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 저는 이제 한 수년 또 방위산업, 중국의 방위산업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데 이런 쪽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예. NH투자증권은 조금 더 종목을 더 특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조업의 업그레이드인데 이게 산업용 로봇이고요. 반도체,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하면서 구체적으로 종목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메이디 그룹이요. 메이디 그룹은 저는 이제 백색 가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냐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의 회사를 이미 인수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산업 로봇에도 강자입니다. 메이디 그룹이요. 그래서 요 상해 기전, 장전 테크놀로지, 자강국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자세한 것은 NH투자증권 레포트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예. 여기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 특히 제가 메이디 그룹 하나만 보여드리면 메이디 그룹은 제가 2년째 매번 하는 10개 종목 추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맞아요. 네, 이게 메이디 그룹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는 약간 올해 고점도 약간 전체 주식시장이 슬로우하니까 쉬고 있는데요. 이게 백색 가전뿐만 아니라 산업용 로봇으로 NH투자증권도 탑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저희 방송 봤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뭐 앞서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참 다양해요. 4차 산업도 있고 1, 2차 산업에 네. 대한 지능도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그러면 어떤 걸 꼽아야 돼라는 좀 고민이 드네요. 이게 보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양해만 딱 봐갖고는 이게 별거 이게 우리 최근에 이게 상황이 없으면 산업재 소재주의 분명 호재예요. 예. 이게 그 포스코나 LG석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게 호재가 되는데 지금 많은 것이 묻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주가 상승의 기반은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빨간 줄을 써는 게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중국 주가 반등의 개념은 중화 사상입니다. 이 네. 21세기판 중화 사상을 중국에서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하는 뭐냐면 그 핵심은 자기네가 중심이지 그것 때문에 주변주가 좋아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를 뭐 앞서 말씀드렸던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소비주가 된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좀 만나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네. 저는 그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보면 이 위에 빨간 쓸 두 개는 뭐냐면 약소국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힘겨운 도전이 불가피하다라는 그게 오히려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관심주에 관심주를 찾는 그런 움직임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이 빨간색으로 쳐주신 이 말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양회에 대해서 함께 설명도 듣고 투자 핵심 포인트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